왜? 왜? 거기 싫어? 깨끗하잖아. 얼마나 힘들지 너무 걔를. 아 맞아. 여기 거기랑 거기가 너무 왜 이렇게 있을까? 아니 근데 거기 휴지조차 없어. 휴지도 내가 가지고 와. 자, 만약에 수원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또 뽑아달라 그래요. 또 줄게. 또 풀어요. 진짜로. 기출문제만 진짜 내가 권장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래 뭐 이것저것 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수로감수, 뭐 삼각함수, 뭐 그래프, 사실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점이에요. 아니면 점좌표. 그러니까 점좌표가 제일 중요해. 이 좌표점 뽑아내는 거. 근데 2개 이상의 함수가 만약에 연립돼 있다 그럼 당연히 교점 이용해서 교점좌표 뽑아내는 거죠. 근데 그 교점좌표 뽑아내는 거는 진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지수를 잡고 들어가도 되고요. 연립방정식을 그냥 이용해서 찾아도 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걸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초월함수가 직선하고 만났다. 그럼 직선의 성질 이용해서 얘가 뭐 기울기가 무슨 뭐 1이다. 몰라. 그냥 뭐 알파, 알파. 왜냐면 연립이 안 되니까. 그쵸? 뭐 베타, 베타. 뭐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연립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거에 관련된 뭐 길이를 주건 아니면 뭐 삼각형의 넓이를 주건 뭘 주건 할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의 관계가 주어질 거고, 그걸 갖다가 주어진 무슨 뭐 로그 상태의 식에다가 대입해보면 그냥 다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교점좌표 구하는 스킬만 연습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그러니까 설명이 사실 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많이 풀어야 돼요. 이게 기출문제들은 내가 어느 정도로 권장하냐면은 9월 정말 늦어도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한 3주 전.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예요.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대략 수1과 수2가 사실 뭐 선택 과목까지 기출이 거의 최소 4번 이상 돌아가는 게 좋아요. 4번 이상.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출 문제집을 푸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지금 정리해 놓은 요거 있잖아요. 요것만 한 4, 5번 정도 풀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보이면 돼요. 그냥 쏙쏙 보이면 돼요. 아, 얘는 이거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냥 인이 막힐 정도가 돼야 돼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라는 게 있고요. 체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그냥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A는 B 하면서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건데, 외워도 기계적으로 나오고요. 체화해도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체화한다는 건 몸의 일부처럼 만들어진다라는 거. 내가 그림 그리려고 할 때 오른손을 이렇게 살짝 움직여야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나요? 안 그러죠?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그게 체화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기와 체화의 차이는 뭐냐? 둘 다 기계적으로 튀어나오는 건데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암기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니까 나와요. 그건 그냥 외우고 있는 거예요. 체화는 그거 왜 그렇게 돼? 그러면 이거니까 이거지 하면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풀이든지 간에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왜지? 라고 한번 계속 물어봐봐요.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 그게 나중에는 그냥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알아서 내려가요. 그때 가끔 심심하면 왜 내가 이렇게 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맞아, 이거니까 이렇게 풀고 있지 뭐.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기출문제들이 전부 다 기본이 돼 있으면 돼요. 이 모든 기출문제들이 마치 라이트센 A 단계처럼 그냥 보면 바로 보이는 상태까지 가져야 돼요. 그게 기본 완성이에요. 거기까지가. 근데 그 정도만으로도 지금 현재 수능이 꽤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2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게 9월 모의고사 보기 한 3주 전쯤에 완성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1등급까지 노려볼 만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저거 푸는 거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4개 문제집을 한 번씩 풀어보는 거랑 한 문제집을 4번 풀어보는 거랑 뭐가 더 낫냐, 이렇게 막상 딱 물어보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한 문제집 4권 푸는 게 낫다고. 그냥. 그러면은 4개의 문제집을 한 번씩 푸는 친구가 더 나은 친구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은 한 번 풀 때 진짜 완전 골수까지 빼먹는 친구들. 한 문제를 그냥 완전 깊이 있게 파요. 그냥 끝장을 봐요. 내가 이 문제는 다시는 안 틀릴 거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보는 친구들.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 친구들은. 한 번 볼 때. 그런 친구들은 2번, 3번 보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답하면 어차피 그냥 바로 보이는 친구들. 근데 그래도 보통 한 2번은 좀 권장합니다. 그 정도여도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회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평균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4번쯤 하면서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은 보통 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빨리 되는 친구는 2, 3회독에도 되기는 합니다. 한 문제를 골수까지 빼먹는 친구는 한 번 가지고는 솔직히 좀 못 봤어요. 한 번 가지고는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4번만 하면 끝나냐? 아니, 4번을 보더라도 건성건성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6회독이 돼도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 문제를 깊이 있게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4회독 정도면은 다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보통 4회독 정도. 그러니까 내가 좀 깊게 생각한 그 공부에 나름 뭐 신이라고 그 공부의 신 말고요. 그 사람 말고 정말 내가 봤을 때 공부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이름 아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고승덕 변호사라고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 텐데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예전에 그 뭐지? 3대 고시라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험들.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있었는데 뭐 이름 까먹었어요. 입법고시인가 아무튼 뭐 있어요. 3개인가 있는데 3개를 다 패스한 사람이에요. 3개를 다 패스한 사람. 그것도 한 큐에. 괴물이에요, 진짜 괴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행시 공부할 때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큰 법전이 하나가 있어요. 법전은 아니고 그냥 법학? 이런 게 있는데 한 몇천 페이지 돼요. 보통 두꺼운 거 하면은. 뭐 민법 같은 경우만 해도 보통 제대로 된 교재 한번 본다 그러면 한 4천 페이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을 14번을 읽었대요. 그냥 정독으로 14번. 14번.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니까 14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5번 읽을 때까지는 자기가 아무리 꼼꼼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5번 읽을 때까지는 읽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보이더래요. 계속 못 보던 게 보이더래요. 아는 만큼 더 보이니까. 근데 5번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14번 읽었대요. 그냥 그 책이 이쯤 되잖아요. 그래서 4,000페이지가 머릿속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쯤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책장 넘기면서 그냥 답안지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사실 뭐 이렇게 14번을 하라 이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겨워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하기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근데 뭐 이 14번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예전에 내가 한때 그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때가 30살쯤이었어요. 30살쯤.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 6번인가 했는데 떨어졌어요. 6번인가. 근데 거의 이쯤 되면 한 6년쯤 하면은 그냥 싹 다 외울 정도가 돼요. 근데 왜 떨어질까요?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설렁설렁 넘겨요.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까먹어요. 까먹는데 다시 반복을 잘 안 하고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다 빵꾸로 남아요. 진짜로. 다 빵꾸로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쉽지만 포기했어요. 결국 아쉽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는데 그걸 여러 번 해주는 게 좋다. 보통 한 4회독 정도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정리한 교재 같은 경우에도 공통되는 것들은 최대한 좀 뺐어요. 왜냐면 양만 많아지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냥 다 집어넣습니다. 다. 그걸 추린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보면은 단원 두께만 해도 되게 두꺼워요. 근데 되게 얇잖아요. 일부러 얇게 만들려고 공간 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면은 오히려 정리하기도 더 불편하고 가독성 자체는 이게 더 안 좋은가? 아무튼 뭐 얇은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걸 취지로 좀 만든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정리될 수 있게끔 여러 번 푸는 게 괜찮기는 해요. 진짜. 알았어, 미안해. 그만 떠들게. 자, 그러면은 로그함수 그래프의 이제 일반형으로 가볼게요. 일반형. 자, 일반형은 똑같이 평이동, 대칭이동에서 겹쳐지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한 번만 좀 써봅시다. 지수함수에서 했었던 것처럼. 자, 기본적으로 y는 로그 2x에 관련된 그래프를 일단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증가함수일 거예요. 그렇죠? 자, 당연히 우리는 기준이 되는 점 1,0이라는 점과 점근선 x는 0이라는 점근선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진수 자체가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x가 0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0이 경계선이라서 점근선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얘를 x 방향으로 플러스 뭐 2만큼 평이동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기준점 진수가 1일 때겠죠? 3,0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진수가 빵일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이동한 그래프 말고 이쪽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3,0 지나가고요. x는 2가 점근선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증가함수가 2점 지나가는데 위로 볼록이에요?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당연히 위로 볼록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아래로 볼록이면은 점근선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y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y 대신에 y 플러스 3이죠? 이걸 넘겼다고 칠게요. 로그의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으로 나왔다. 그럼 얘는 기준이 되는 점이 똑같이 일단 진수가 1 되게 하는 거. 그래서 x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빵 나오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점근선의 방정식은 똑같이 그냥 x는 2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프 똑같이 그려보면은 얘는 x가 2에서 점근선 나오고 3, 마이너스 3 지나가고 그 다음에 증가함수 그것도 위로 볼록. 자, 그럼 이번에는 대칭이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x축 대칭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x축 대칭이면은 그렇죠. 이게 x축 대칭되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 자, 그럼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씌우면은 마이너스 로그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으로 등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기준점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빵 나오니까 3 되겠죠. 3,3. 그 다음에 x가 2일 때가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2에다가 점근선 3,3 집어넣어놓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지만 전체 개수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감소예요. 그러니까 2점 지나가는 감소함수. 당연히 아래로 볼록 감소함수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로 뒤집은 걸로 봐도 전혀 손색은 없을 거예요. 뭐 물론 이런 점좌표 구하고 싶으면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y축 대칭도 한 번만 볼게요. 그럼 평이동, 대칭이동 다 한 번씩 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겠네요. 그럼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진수가 1 될 때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빵 되니까 3으로 나오겠고요. 또 점근선의 방정식은 진수가 빵 될 때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될 때예요.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2에서 점근선이 되네요. 자, 이때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지만 x계수 음수니까 감소. 근데 마이너스 또 붙었으니까 증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점 지나가는 증가함수. 당연히 왼쪽에서만 봐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 증가함수로 나와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의 관계는 딱 좌우 대칭인 것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는 딱 보면 알겠지만 일반형 자체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이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 x의 개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칭 때문에. 그 다음에 평행 이동에 관련된 거. 그쵸? 추가적으로 더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케이스에 관련된 거에서 몇 가지 한 번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y는 로그 2x를 평이동 대칭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걸 한 번만 좀 볼게요. 첫 번째, 자, y는 로그 2x-1 플러스 4. 뭐 이런 거는 쉽겠죠.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로그 2에 3x 플러스 4 빼기 1 이렇게 나오는 거. 네 번째, y는 3 로그 2로 쓸게요. 그냥 2 로그 2 x 빼기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몇 개만 할게요. 5개까지만. 자, y는 로그 2에 로그 4에 x제곱 플러스 5. 자, 이 5개 중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만 좀 골라볼게요. 5x 한 번만 좀 해봅시다. 아니다, 옳은 것을 다 골라볼게요. 옳은 것 고르기 한 번만 해봅시다. 1, 2, 3, 4, 5번 중에서 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칠 수 있는 것 중 옳은 것들을 한번 골라볼게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밑이 똑같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6번도 할게. 미안해. 미안해. 여기까지 갈게. 오! 자, 힌트.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이거는 지금 y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만 평이동한 거죠. 얘는 y는 로그 2x 플러스 로그 2로 써도 돼요. 그럼 y는 로그 2x예요. 그쵸. 자, 일단 요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들. 이 3번이 맞냐 틀리냐라는 거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겹쳐지느냐라는 거. 괜찮을까? 이 될까? 방금 설명한 거? 그치? 3번 화이팅.
자, 그러면 지금 요거 3번도 한 번만 좀 봐볼게요. 3번. 지금 3번에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지금 요 식은 로그 2, 3으로 묶어놓으면은 x 플러스 3분의 4 빼기 1이에요. 그럼 로그 2에 x 플러스 3분의 4 해놓고 플러스 로그 2, 3 빼기 1. 얘 y평행이동이에요. 괜찮죠? y평행이동. 로그 2, 3은 그냥 무리수예요. 괜찮죠? 그냥 무리수일 뿐, 아, 무리수만큼 그냥 y평행이동이 들어간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뭐 실제로 이거 계산해봐도 로그의 2분의 3 정도? 숫자로 딱 무리수 다 쓰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그럼 결국 x계수는 평이동 대칭이동의 영향을 받는 건 딱 아니다. x계수는 결국 그냥 단순히 평이동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지수에서도 x계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 x계수란다. a 앞에 붙어있는 이 k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x평이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괜찮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3번이 돼요. 자, 그러면 4번은 되냐 이거예요. 얘는 2제곱이에요. 괜찮네? 그래서 단순히 밑이 같은 거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x계수에 2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수 쪽에서 보면은. 그렇죠? 무슨 뭐 2에 2x제곱. 이런 것들은 사실상 2x제곱으로 겹쳐지지 않죠. 왜냐면 이건 밑이 4자리니까. 다른 거야. x제곱? 아, 이걸 이렇게 봐도 돼요. 로그 2에 2분의 1제곱. 그쵸? 밑이 루트 2짜리예요. 괜찮네? 그래서 로그의 계수는 평이동 대칭으로 겹칠 수 없는 거구나. 사실상 밑이 똑같은지 아닌지만 봐주면 됩니다. 밑이 똑같은지 아닌지. 로그의 계수는 밑을 바꾸는 거예요. x의 계수는 그냥 단순 y평이동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아니 5번. 자, 요거 조금 많이 헷갈려요. 이건 지금 여기만 괄호가 있는 거고 여기도 여기만 괄호가 있는 거예요. 미안. 왜? 보통 진수는 괄호가 2개 이상의 항이면 괄호가 써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수가 단항이면은 괄호를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5가 돼 있으면 5는 진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사실 플러스 5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로그 4x제곱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당장 우리가 fx가 로그 뭐라 그럴까 x제곱이라는 함수, gx는 2로그 x라는 함수. 그럼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둘이 다른 함수예요. 이거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진수 조건 자체가 달라요. 진수 조건 자체가 달라요. 얘는 x가 0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x에 2를 집어넣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나 어차피 로그 1이라서 둘 다 빵 나옵니다. f1도 빵 나오고 f-1도 빵 나와요. 여기 나의 x가 음수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어차피 뭐 2는 뭐 그냥 그래프 개형에는 큰 영향 안 미치니까 증감수 이렇게 나오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양수일 때는 똑같아요. 괜찮을까요? 양수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음수일 때는 어때요? 좌우대칭으로 나오죠. 그렇죠? 얘는 우함수구나, 좌우대칭, y축대칭 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f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도 얘는 똑같아요. 우함수예요. 괜찮죠?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짜잘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런 작은 거 하나가.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안 돼요. 괜찮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앞으로 내보낼 때는 함수에서 x제곱을 앞에 개수로 빼낼 때는 얘는 마치
제곱근을 씌우는 것과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2 로그 절대값 x예요. 절대값 x. 괜찮죠? 짝수는 내보낼 때 무조건 절대값을 남긴다 요 생각해줘야 실수가 안 나옵니다. 단 홀수일 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음수 못 들어가요. 이 안에서도 x세제곱이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x가 음수면 어차피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6번은 된다는 얘기예요. 6번은 된다는 얘기. x가 음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x가 음수일 때만. 그래서 1, 2, 3, 5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쓰는 거 말고 나는 좀 요렇게 쓰는 편이에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a의 kx 빼기 b 플러스 c. 그렇죠? x 계수는 사실상 평이동 대칭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y 평이동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일반형에다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함수의 그래프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아예 줬기 때문에 사실 이 일반형 자체를 딱히 모르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 식에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어차피 고난이도로 들어갔을 때 실수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내용 정리 좀 잘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일반형에 관련된 걸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기본형이 아닌 애들만 좀 등장을 해요. 미안해. 44번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젠 재작년이네요. 이젠 재작년 21년 10월에 나온 문제인데 3점짜리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많이 틀렸어요.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방금 얘기한 거를 잘 떠올려 볼게요.
44번 문제는 3점짜리 문제죠. 절대로 생각 못하는 복잡한 게 나오진 않아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면 한 개 함수가 아니고 두 개 함수가 나왔어요. 이 두 개 함수 아예 언급도 하고 있죠. PQR. 이 PQR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PQR에 뭘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교점좌표 구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P점은 요거랑 요걸 구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값이라서 헷갈리잖아요. 그럼 나눠볼게요. 지금 얘 로그 2x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2x예요. 그렇죠? 이건 마이너스 로그 2x 감소함수니까. 로그가 밑이 2면 증가니까. 그럼 얘가 플러스 로그 2x, 플러스 로그 2x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밑이 1보다 크죠? x에서 음수죠. 이거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그렇죠? 그럼 요게 지금 감소함수. 얘가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거고, 요게 지금 증가함수잖아요. 요게 증가함수. 그러니까 요게 지금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P점 구하려면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가지고 연립하면 그냥 나와요. 그렇죠? 연립방정식. 등치법이잖아요. 전부 다.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로그 2x. 그 다음에 또 뭐지? 요거 그래프니까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 2x였고 요 그래프니까 요거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같은 로그 함수끼리는 충분히 연산이 돼요. 충분히 연산이. 교점좌표 일반 대수적 연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하나씩 다 써볼게요. 자, 똑같이 Q점 좌표는 요거 로그 2x 그래프랑 그 다음에 요거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둘이 연립해서 들어가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밑이 똑같으니까. 그냥 2분의 k예요. 그렇죠? 요게 지금 x2. 그렇죠? 점좌표가 다 바로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한번 써볼게요. 세 번째 거. 자, 얘는 또 요 그래프 어딨죠? 이거 로그 2x 그래프. 우와, 반가워. 자, 로그 2x 그래프랑 또 어떤 게 만나야 돼요?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은 요거네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지금 이 문제를 왜 많이 틀린다고요? 너무 복잡해서. 그렇죠? 근데 왜 3점짜리 문제라고요? 교점만 구하면 끝나니까. 진짜 할 게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스텝 1에 넣는 거야. 많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다시 한번 이게 많이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풀어야 돼요. 교점 좌표 뽑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풀어야 돼요. 진짜.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는 안 틀려요. 그래프에 관련된 거는. 진짜로. 본인이 푸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돼요. 1시간 들으면은 적어도 3배는 혼자 풀어야 돼요. 진짜예요. 정말 많이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결국 그 누군가가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온 거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맞는 거 설명해도 수능에 안 나와요. 그러면 기본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수능에서는 설명한 거 절대 안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출제진들이 아예 싹 다 들고 들어가요. 겹치는 거 절대 안 나오게.
계속 고민해보면서 기본에 충실해서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본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계속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치. 저게 지금 P점이 맨 처음에 내려오는 거 놓고 보면은 저게 마이너스 로그 EX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내려오는 거. 그래프 보면은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지. 그러니까 그 두 개 연립하면 어차피 교점 나올 거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1번 정리. 나는 요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진수에다가 올려버릴게요. 왜? 밑이 똑같으면 그냥 지수끼리 같은 걸로 풀면 되니까. 그러면 x분의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럼 양변에다가 x를 곱해주면은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아우, 결국엔 2차 방정식이에요. 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럼 얘는 실근이 두 개란 얘기예요. 왜 두 개나 나오지? 자, 1번하고 3번하고 어때요? 식이 똑같아요. 1번, 3번이. 그러니까 요 안에 지금 x1, x3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하나 안에. 그걸 근각계수의 관계로 정리해주면은 x1 플러스 x3가 1이구나. k구나. 그리고 또 x1 곱하기 x3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합과 곱을 k로 나타나져 있는 상태에서 뭘 구해달라고요? 뺄셈. 뺄셈도 아예 좋네. 그쵸? x3 빼기 x1이 2루트 3이다. 그러면은 k가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죠? 지수 로그 함수 대단원 1단원, 수원에서 나오는 지수 로그 함수 대단원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프린트예요. 진짜 이 프린트만 여러 번 연습해도 지수 로그 함수는 안 틀려요. 수능 끝날 때까지. 진짜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은 결국 써보면 2의 a제곱 곱하기 b가 4죠. 이거 b 넘기면 그러니까 2의 a제곱 곱하기 b가 m이죠. 근데 ab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a는 무조건 1부터 들어가야 되거든. 한마디로 m은 짝수가 아니면 안 돼요.
왜냐면 A가 1이라도 있어야 적어도 원소가 한 개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M이 4면은 A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어. B는 어차피 나머지는 자연수 가져간다고 보면 되니까. 어차피 1이라도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은 4는 A가 두 종류 가능하네요. 아, A로 가능한 개수가 NAM이에요. 그럼 NAM이 1이라는 거는 A는 1밖에 못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한마디로 M은 2 곱하기 홀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요 식에서 이거의 두 근이 뭐라고요? x1과 x3예요. 그렇죠? 왜? 아니 지금 나는 P점 뽑으려고 구했는데 그럼 이거의 근이 지금 x1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가 x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막상 R점 뽑으려고 식을 설정을 했더니 뭐야? 1번과 3번이 식이 똑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마이너스 넣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어차피 정리하면은 이거 정리하면 어차피 똑같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네? 아 한마디로 이 근 x3도 어차피 이거랑 똑같은 시간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의 두 근이 x1, x3.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걸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1은 2분의 k 마이너스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 근데 이거 안 써도 돼요. 나 어차피 그 근의 공식으로 해서 근 구해서 갈 게 아니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 건데 근은 구해서 그냥 가도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구해지니까. 그렇죠? k 플러스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뺀 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뺀 게 2루트 3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x3 빼기 x1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니까 뭐야? 루트 k제곱 마이너스 4잖아. 이거예요. 괜찮죠? 이게 지금 2루트 3. 그러니까 k 값이 나와요. 괜찮죠? 얘가 지금 11로 나오면 되니까 k가 4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답 3번 구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나는 이거 굳이 이렇게 안 구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갈게요. 두 근의 합은 지금 k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놓고 보면은. 근데 문제 자체에서 또 준 게 있어요. x3 빼기 x1이 지금 2루트 3이다. 그쵸? 그러니까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면은 이거 4배 차이밖에 안 나요. 그쵸? x 플러스 1, x1 플러스 x3 제곱은 x1 마이너스 x3의 제곱. 뭐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서 그죠? 어차피 제곱하니까. 플러스 4배 x1, x3라고 보면 되는구나. 그럼 요거는 지금 k제곱. 얘는 2루트 3의 제곱 12. 거기다가 x1, x3 4배 더해지니까 16이구나. 그래서 답이 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딱 뭐예요? 요거까지가 문제 취지의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기초연산이에요. 이거는 수상연산이에요. 수상에서 하는 연산. 괜찮죠? 지금 그래서 뭐 핵심만 좀 잘 생각하고 딱 보자마자 거부감이 들면 안 돼요. 지금 한번 고민해봐요. 스스로 한번 고민해봐요. 내가 이걸 왜 못 풀었지? 라는 거. 그 이유를 고민해봐요.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수능 때까지 이 문제 그대로 나면 절대 안 틀릴 자신이 있어. 뭐만 잡으면.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거 교점 좌표 뽑는 걸 좀 생각해야 되는구나. 요거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구나. 2단계. 그럼 많아요.
하나로 줄여요. 무조건 하나로. 하나로 줄이는데 그럼 이런 근각계수의 관계는 나한테는 이제 완전 체화돼서 몸처럼 쓰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나왔으면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지만 근을 구할 때 좀 너무 지저분하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좀 써볼 수도 있겠구나. 그게 몸에 완전히 녹아 있으면 그냥 얘는 보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만들어지면 교점만 구하면 끝나는구나 라는 거. 그렇게 핵심을 하나만으로 좁혀봐봐요. 요 핵심 하나면 나는 끝나 라고 생각하는 그 핵심 하나. 결국 그냥 교점으로 남죠. 그 교점이 핵심인 것들만 모아져 있는 게 유형이에요. 괜찮아요? 그게 지금 유형 4번이라고 하면서 싹 다 모아놓은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예요. 다 교점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그 45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45번 된 친구들은 답은 일단 4입니다. 꼭 연습해야 돼요. 진짜로 꼭 연습해야 돼요. 자, 얘는 교점 좌표를 뽑기가 힘들죠? 4점 좌표를 뽑아 놓으면 편할 것 같은데 안 뽑혀요. 넓이 구하는 거.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직선과 로그 함수끼리의 교점을 구한다라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인 건 맞아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점을 못 뽑겠으면은 미지수로라도 잡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미지수로 잡고 들어가는 게 핵심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결국 우리는 이 넓이 구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수함수 문제에서도 사실 있어요. 이게 지금 일부러 내가 여기 하나밖에 안 집어넣었는데, 지수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y는 뭐 2x제곱 있고 이거를 3만큼 행동했다고 칠게요. y방향으로. 그럼 얘는 어때요? 전부 다 3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부 다 3씩. 그럼 만약에 여기서 x가 2로 잘랐다고 칠게요.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 이게 꼭 교점 좌표가 필요한 상태예요? 아니죠. 어떻게 들어가죠? 정적분적인 사고방식으로 놓고 봐도 돼요. 잘라서 갖다가 붙이면 직사각형이 돼요.
그쵸? 그래서 굳이 교점좌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보통 연립방정식이 관련해서는 교점좌표를 구할 수 있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어때요? 자를 때 어떻게 잘라요? 자를 때 요 직선에 수직으로 자르죠?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직선 두 개를 자르고 있으니까 요 두 직선에 수직인 상태로 잘라 놓으면은 좀 보기가 편해요. 그럼 요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껴 놓으면은 직사각형이 되니까 딱 직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계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당연히 두 함수가 평행 이동인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봐야 돼요. 밑이 똑같네. 그럼 평행 이동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x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돼 있어요. 자, x로 2만큼, y로 4만큼.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x로 자르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x짜리로 자르지 않으면은 쟤는 넓이 못 구해요. 알아서 그렇게 문제를 주게 돼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구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0,0이네. 그쵸? 그럼 얘는 2 들어갈 때 4 감소하네요. 2 들어갈 때 4 감소해요. 왜냐면 둘이 대등한 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 2,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어요. 위치 관계가 똑같은 점이니까. 사실 점좌표는 필요가 없는데 그냥 구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할 수 있기는 해서.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점도 구하면 좋겠지만 요거는 좀 구하기가 힘들겠네요. 그쵸? 요거는 좀 구하기 힘들어요. 그치만 확실한 거는 이 점과 이 점도 2 증가할 때 4 감소하는 애일 거예요. 똑같이. 그럼 이 두 점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그쵸? 1대 2대 루트 5예요. 요 길이가 지금 루트 5, 2 루트 5구나.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요? 요 길이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걸 어떻게 구하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어차피 0,0 알고 있으니까 요 한 점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돼요. 그쵸? 아니면 평이동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지금. 자, 조금만 더 구해봅시다. 괜찮을까? 괜찮을까? 오케이. 여기 있는 한 문제 한 문제는 다 소중히 다뤄줘야 돼요. 사실 이 평이동으로 넓이 구하는 문제가 지수함수에서도 있고요, 로그함수에서도 있고요.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그냥 축이 평행하게 자르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다 빼고 이거 한 문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로 다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푸는 거보다는 얘를 골수까지 빼먹으면 그거 싹 다 잡는 거예요. 오케이. 잘한다. 자, 그리고 된 친구들은 48번 좀 가볼게요. 48번.
직사각형이 되니까 그냥 루트 5분의 8하고 2루트 5하면 넓이 끝. 루트 5분의 8 맞는데 2루트 5예요. 2루트. 그냥 루트 5니까. 자, 1초만. 여기 네. 2루트. 오케이. 이게 직선이에요? 아, 직선 아니야. 여기 직선 아닌데 그냥 있다고 하는 거죠. 맞아. 얘는 따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고식이즘이에요. 얘는 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 얘가 그지. 이게 절대값이니까 좌우대칭.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저거 장관 저거 제가 지금 수능을 못 들어가서 지금 다르게 구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끝났고 된 친구들은 48번 넘어가면 되고. 근데 다르게 풀었어? 옆으로 잘랐구나.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저런 식으로 설명하냐면 이 풀이 방법이 되게 괜찮아요. 근데 기준이 하나로 통일해 놓으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 조금씩. 근데 저런 방식으로 무조건 자른 선에 수직으로 자른다 그러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계기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수능 시험장에서 만약에 저런 비슷한 사고를 요하는 게 중간 단계에 있다. 그냥 머리를 딱히 안 써도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이 안 난다면. 근데 나는 경우라면은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보니까 얘는 루트 5분의 8. 그래서 답이 16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요 거리가 루트 5분의 8. 자, 48번을 내가 왜 문제를 좋아하냐면은 48번이 중요한 건 사실 아니기는 해요. 48번하고 스텝 3에 보면은 53번, 54번이 있어요. 근데 53번, 54번이 너무 어려워요. 54번은 스텝 4로 봐요. 이거는 그냥 풀지 마요. 얘는 54번은. 근데 53번이 워낙에 좋은 문제예요. 평가원에서 만든 거. 53, 54가 풀이가 비슷한데 54가 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빼도 되는데 객관식 최고 난이도기도 하고요. 그 53번 자체가 결국 메인으로 들어갈 건데 스텝 3라서 일단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요거의 쉬운 버전 핵심만 딱 들어가 있는 48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48번 문제의 핵심은 밑이 똑같은 로그들끼리 교점좌표 구하기예요. 밑이 똑같은 로그끼리 교점좌표 구하기. 그게 48번의 핵심입니다. 결론은 A, B 좌표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A점과 B점은 지금 요 두 식을 이용한 교점이에요. 연립방정식으로 AB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연결한 AB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A를 지나가게 그어봤어요. 수직이 아닌가? 미안해. 자, 그때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요. 그걸로 ABC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냥 ABC점만 다 구하면 끝납니다. 직각삼각형이라서 넓이는 AB 길이랑 AC 길이만 구하면 끝나요. 자, A점 구하는 식 한 번만 써볼게요. 자, 첫 번째 A점을 구하는 거는 요 로그식에서 요 로그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요 로그식은 쭉 내려가면은 로그 3의 마이너스 2x예요. 그렇죠? 얘가 로그 3의 플러스 2x입니다. 왜냐면 x가 양수음수일 때가 좌우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마이너스 2x와 그 다음에 얘 로그 3의 x 플러스 3. 이러면 그냥 A점의 x절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점. 그럼 얘는 똑같이 로그 3의 x 플러스 3에다가 또 요 그래프, 그렇죠?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 로그 3의 2x예요. 그렇죠? 요 둘이 같은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C점은 A, B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줘야 돼요. 그 직선의 방정식, 뭐 직선의 방정식까지는 필요 없죠. 어차피 이 기울기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해서 수직대기 A점 지나가는 걸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내면은 거기서 X에다 빵 집어넣었을 때 C점의 Y좌표가 등장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시작표는 어떻게 구해요? 응? 시작표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A좌표, B좌표 다 구했죠? 그럼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얘는 지금 직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기울기의 수직이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게, 그리고 2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돼요. 그 직선의 방정식 x 0 집어넣으면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 드는 친구는 잠깐만 다른 것 좀 풀고 있어 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내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이유는 딱 그거예요. 이게 문제를 풀 때 답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 답이 돌다 나오면 안 돼요. 막 이거저거 해보다 보니까 돌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단순 연산이면 좀 그럴 수 있긴 했는데 막 교점 찾고 이러는 거 핵심 잡을 때는 막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하니까 답이 나왔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양들을 A, B, C 중에서 B로 보내고 싶으면 A로 못 가게 막고 C로 못 가게 막으면 돼요. 그럼 B로 가겠죠? 안 가면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몰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 보면 나오는 케이스로 정리되면 안 됩니다. 왜 나왔는지 답은 나왔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 다시 하기 싫어. 다음에 풀면 풀 수 있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리 계속 해놔야 돼요. 계속. 자, 일단 A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x는 x 플러스 3. 그럼 x 좌표가 그냥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얘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뭐 어디다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쵸? 로그 3이 이렇게 나오겠고, 마찬가지로 b좌표도 한 번만 좀 구해볼게요. 자, 얘는 2x는 x 플러스 3, 그쵸? 그래서 x는 3이 나오겠네요. 얘는 3, 뭐 어디다 집어넣어도 로그 36이에요. 자, 그럼 이제 C좌표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C좌표. 와, C좌표를 구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답이 나와요. 여기서 C좌표 안 구하고 여기서 그냥 답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답이 5예요. 5가 아니구나. 잠깐. 2분의 17이네. 그렇죠. 답이 5번이죠. 내가 답을 외우고 있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짜잘한 스킬인 거고, 그렇게 빠르게 답 내는 게 최종 목적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이 먼저 충실하고 그 다음 단계는 추가로 난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더 빠르게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 방법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지. 자, 일단 3번 C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AB 직선의 방정식, 일단 AB 기울기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AB 기울기를 뽑아보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겠죠? 그럼 X의 증가량이 3 빼기 마이너스 1, 4예요. 그래서 X가 4. 그럼 Y의 변화량은
로그 36 빼기 로그 32예요. 그럼 얘는 지금 4가 되겠고요. 얘는 로그 33이에요. 아, 4분의 1이구나. 괜찮죠? 그럼 AB 기울기가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AC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그냥 마이너스 4겠죠. 그쵸? 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4번 AC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좌표 그냥 A점 좌표 구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해주면은 이제 6번, 5번 C점 좌표를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기서 X에다가 그냥 빵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0 집어넣었으니까 Y, C점의 Y 좌표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이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이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길이들 다 구해내주면 되는데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아까 전에 보니까 요 길이가 지금 4예요. 요 길이가 지금 1이에요. 괜찮죠? 무조건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전부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래서 직각보조선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없어요. 그런 공식은 딱히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피타고라스예요 그냥. 그래서 17, 루트 17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봅시다. 이 둘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1이죠? 요 높이가 여기서 이거 뺀 건데 빼니까 그냥 4 차이밖에 안 나요. 괜찮죠? 또 직각이니까 얘는 루트 17이에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니까 2분의 17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구했는데도 어떻게 바로 알지? 이유는 요거예요. 지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인 걸 볼 수 있으면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딱 둘이 X좌표는 얼마 차이 나요? 4 차이 나죠. Y좌표는 빼보면은 로그 3 2분의 로그 3 로그 3 2분의 6이니까 1 차이 나네요. 얘가 4고 얘가 1인 거. 그러면 이때 요 각과 요 각은 당연히 똑같겠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직각인데 여기가 동그라미 세타면 얘는 90도 빼기 세타예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얘가 또 세타예요. 근데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무조건 합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길이만 구해내면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이 밑에는 아예 그냥 안 보고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보고. 그렇죠? 왜냐면 루트 17, 루트 17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49, 50, 51 전부 다 교점만 구하면은 끝나는 문제들이라서 얘네는 좀 숙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스텝 3 52번, 53번 미안해. 요거까지 들어가기는 시간이 조금 너무 모자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4번은 스텝 4고요. 얘는 그냥 빼도 됩니다. 실제로 54번은 내가 칠판으로 써서 이해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냥 내가 문제 푸는 시간 안 주고 싹 다 설명만 해도 한 15분 정도 걸려요. 10분에서 15분. 그러니까 되게 길어요. 왜냐면 이게 니은 조건, 이 등비수열인 관계를 찾지 못하면은 사실 거의 못 풉니다. 그래서 54번은 일단 좀 빼는 걸로 갈게요. 얘는 왜 집어넣냐? 53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 넣은 것 뿐이에요. 53번이 워낙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53번은 핵심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 48번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밑이 똑같은 함수들의 교점. 48, 53, 54 전부 다 밑이 똑같은 로그 길이의 교점이에요. 그렇죠? 다 교점만 구해주면 끝납니다. 근데 54번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일단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쉽다.
아쉽다.